드디어 워홀을 앞두고 짐을 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행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워홀이 2회차이기 때문에 장기 여행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짐 싸기 꿀팁 같은 것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짐을 정리하기 전에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거, 웬만한 거는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다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화물 추가가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숙소가 안정이 되면 선박으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수화물 추가보다 또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솔직히 한인마트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마트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외국 워홀을 가거나 하면 그 한인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또 귀국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두 달이나 뭐 세네 달 있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최소 1년, 2년에서 길면 뭐 4, 5년 이런 식으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지 생필품들에 그냥 적응하려면 빨리 적응을 해버리는 것도 좋아요. 보통 뭐 워홀 준비물 어떤 거 챙겨가야 되는지 검색을 하다 보면 수건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 이런 거 꼭 필수로 챙기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쓸 것들을 다 가져갈 게 아니라면, 아니면 계속 한국에서 조달할 게 아니라면 어차피 거기 뭐 한인마트도 있기 때문에 뭐 생리대 이런 거 한국보다 진짜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지도 않거든요. 나는 적응이 안 된다 하면 한인마트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고, 굳이 나는 막 엄청 예민한 편이 아니야 그러면 한번 현지 생필품들에 좀 적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그러면 짐을 싸야 하냐? 저는 한 5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사면 유난히 저렴한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사면 이게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사면 막 2,000원, 3,000원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에서 사기 힘들거나 아니면 좀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딱 가자마자 일주일 정도 쓸 것들, 바로 숙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임시 숙소를 특히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임시 숙소에서만 꺼냈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가져가면 좋고요. 네 번째는 부피가 아주 작은 생필품들, 손톱깎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피가 얼마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외국에서도 어차피 금액이 저렴하긴 하지만 3불, 뭐 4불, 5불 이런 거 아껴가지고 외국 가면 솔직히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액을 계속 아끼게 되잖아요. 이런 자그마한 것들 아껴서 가보고 싶었던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본인에게 잘 받는 한국에서 뭐 처방받은 약이라던가 이런 거는 꼭 챙기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를 기준으로 두고 제가 챙겼던 짐 목록들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베이직이랑 중요한 건강 관련 용품들, 그리고 추천하는 생활용품, 미용, 운동 부분, 그리고 굳이 이거는 안 챙기고 가서 사면 좋겠다, 요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들, 가장 먼저 여권, 여권 사진, 여권 사본 이렇게 챙겼고요. 여권 사본이랑 여권 사진은 혹시라도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 필요해서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서류들, 이거는 제가 따로 파일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제일 앞에는 합격 레터, 그 비자 관련한 서류들 모았고, 저는 혹시 몰라서 범죄 회보서 이런 것들도 워킹홀리데이 서류 제출할 때 필요했던 서류들도 일단은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영문 처방전 챙겼고, 근데 이 처방전은 제가 영문으로 또 받으려고 하니까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처방전 옆에 영문으로 약 이름을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 영문 보험 서류, 그리고 아직 떼진 않았지만 이제 출국 일주일 전에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떼서 이 파일에 추가할 계획이고, 110V 요 변환기를 사용하면 돼요. 그때 일본 여행할 때 쓰던 것들인데 1구짜리잖아요. 요거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쓰려고 요것도 따로 챙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여행을 좀 자주 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호주 여행할 때 좀 막판에 사기는 했지만 여러 나라 변압기가 있으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멀티 변압기를 찾아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USB 포트도 있고 멀티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따로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섹션이 건강용품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평소에 먹는 약이 있다면 요거를 꼭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처방받았던 약을 좀 열심히 챙겨보았는데 이렇게 따로 챙겼습니다. 제가 정말 아플 때 먹는 약, 그리고 같이 처방받은 위보오제, 진통 패치, 그리고 파스까지. 그리고 항생제가 들어간 연고는 한국에서 사가시는 걸 추천해요. 마데카솔이나 뭐 후시딘 이런 항생제가 들어간 연고들이 외국에서는 좀 처방받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를 해서 가져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밴드. 저는 밴드는 이렇게 챙겨놨고요. 네 번째는 감기약이나 위장약, 지사제, 뭐 멀미약 이런 거 본인에게 잘 맞는 약이 있다면 이런 것도 조금 챙겨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 살 때 정말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제 1등이 바로 병원이랑 약 문제였어요. 호주에서는 병원을 가려면 GP한테 먼저 진단을 받고 그 GP가 또 스페셜리스트에게 소견서 같은 거를 써주면 또 스페셜리스트한테 받고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한국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약도 너무 어려웠고 그럼 또 약을 처방받고 검사 결과를 막 한 달 이후에 이렇게 받고 이런 게 너무 불편했었고 그리고 약 처방받는 것도 좀 금액도 비쌌었기 때문에 이런 건강용품 챙기는 거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가 캐나다 바로 가기 직전에 위장 쪽이 너무 심하게 고장이 나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넘도록 계속 지금도 고생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게 맞는 약을 챙기는 거에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챙겼어요. 이런 식으로 약을 본인에게 맞는 거를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미리 구매를 해서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 좀 더 잘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굳이 챙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필요했던 손목보호대 챙겼고요. 해외에 지금 살고 계신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건데 스페어 안경을 챙겨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끼는 안경이랑 집에 있던 스페어 안경도 이렇게 챙겨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안경을 챙기면서 렌즈도 그럼 더 챙겨야겠다 싶어서 렌즈도 조금 더 구매를 해서 가져가려고 이번 주에 사러 갈 계획이고요. 이거는 피부 흉터 같은 거 제가 얼마 전에 고데기 하다가 여기 좀 상처가 심하게 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한번 쑥 데이면 흉터가 바로 졌었는데 안 났더라고요. 3살이 올라오지 않아서 써봤는데 좀 효과가 있어서 혹시 몰라서 이것도 챙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하는 생활용품들. 가장 먼저 접이식 이 양우산 챙겼고요. 양산으로는 안 쓰는데 그냥 우산 챙길 때도 가벼워서 이거 쓰니까 한국에서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볍게 쓰려고 챙겼고, 두 번째는 이런 작은 조명 챙기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조명 하나 있으면 이제 쉐어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외국에서 혼자 이제 딱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외로워. 그럴 때 하나 약간 마음의 평화. 그리고 제가 이런 조명 같은 거를 평소에도 많이 좋아했어서 이런 거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여행할 때마다 제가 이거를 사야지 계속 생각만 하고 안 사고 있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이게 도어락이에요. 이거 문에 이렇게 끼우고 이걸로 잠금을 하는 건데, 이중 잠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쉐어 같은 걸 하다 보면 많이 없잖아요. 보통은 방문 이렇게 딸깍 잠그고 이게 끝일 거라서 이거를 구매를 하나 더 했고요. 찾아보면 이제 문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돌리는, 위쪽에 끼워서 돌리는 거랑 이렇게 밑에 하는 게 있었는데, 위에서 끼우는 거는 안 들어가는 문이 많다고 말씀을 하는 후기가 많길래 저는 좀 더 다양한 문에 활용할 수 있는 요 도어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이소 가서 거리식 S 고리라는 거를 챙겼습니다. 요거는 쉐어를 하게 되면 옷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옷장에 이렇게 걸어두고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챙겼습니다. 손톱깎이나 어디 챙겼지? 칼이나 가위 이런 거 챙기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안 하지만 이게 또 하나씩 조금씩 모으다 보면
한 10불, 20불 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가벼워서 이제 짐 챙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칼, 가위, 뭐 손톱깎이 이런 거 챙겨두었고요. 그리고 수저 세트 챙겼고, 외국에서는 저희한테 맞는 그 한국식 수저 세트가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챙겼고, 제가 잇몸이 좀 약한 편이라서 초미세모 이런 칫솔을 쓰는데 이런 것도 좀 외국에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한인마트에서는 팔기는 하는데 다이소로 갔는데 엄청 저렴하길래 다이소에서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짐 쌀 때 필요한 압축팩, 요거를 쿠팡으로 샀는데 이게 10개거든요 짐 쌀 때 한 5개 쓰고, 그리고 나머지 2~3개는 일부러 가져가려고요. 혹시 이 압축팩이 찢어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때 또 짐 싸려면 이런 압축팩이 여분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서 요 뜯지 않은 새 압축팩도 좀 몇 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수건. 제가 위에서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워홀 갈 때 필수라는 준비물에 항상 들어가는 베스트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한 2개, 3개? 요 캐리어 용량 보고 한 요 정도만 들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가서 어차피 계속 외국에 있으면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 2개, 3개? 이렇게 들고 갈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제 여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어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거는 약간 기록용 스케줄이랑 필사랑 이런 것들 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등장했었는데 요거는 약간 여행 관련으로 쓰는 다이어리 이렇게 쓰고 있고, 컴퓨터에서 쓰는 기록용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좀 친구들에게도 많이 유명한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 컴퓨터로 쓴 거는 나중에 찾아보기는 좀 편하긴 한데 이제 매일매일 쓰기에는, 저는 아직도 노트에 쓰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라 이번에 어떤 다이어리를 가지고 갈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치앙마이에서 샀던,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요거를 아예 워홀에서 쓸 걸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다이어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문구류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필통도 챙겼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노트나 문구류 이런 것들은 한국처럼 막 예쁘지 않아. 근데 비싸.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은 다이소도 엄청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노트나 문구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해서 가시길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장 볼 때 편하게 들고 갈 만한 이런 것도 저는 평소에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챙겨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접이식 더플백. 다음은 미용이나 운동 같은 거 관련해서 제가 챙긴 것들 좀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여행용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 제대로 된 숙소 구하기 전에 이런 것들 가져가면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샴푸나 트리트먼트 이런 것도 가서 그냥 큰 거 대용량으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당장 쓸 것들 이렇게 챙겨가면 부피도 적고 아주 편합니다. 두 번째로 챙긴 거는 바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이거는 가서 그냥 사야겠다, 지금 쓸 것만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약사님께서 이거 다이소에 미친 선크림이 나왔다면서 추천을 해주시는 걸 보고 다이소 갔다가 구매를 했어요. 이게 5,000원인데 성분도 너무 좋고 피해가 4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5,000원에 이 정도 기능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가게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챙긴 미용기, 바로 요즘 제 피부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마데카 프라임. 이제 외국에서 피부과 잘 못 가니까 이걸로 홈케어라도 하려고 챙겼고요. 제 리스트에는 안 적었었는데 제가 또 다이소를 갔다가 평소에 자주 쓰는 것들이에요. 이런 리들샵. 저는 이제 외국 가면 특히 좀 바다 있는 도시 가거나 하면 물갈이를 심하게 하는 편이라서 혹시 몰라서 거기도 약간 석회질이기 때문에 일단 챙겨보았습니다. 고데기는 이 봉고데기랑 요 고데기, 요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갈 생각인데 아마 요게 될 것 같고요. 옷은 어떤 거를 챙겼냐면, 처음에는 막 니트 이런 걸 챙기려다가 요게 부피도 부피지만 관리하기가 솔직히 니트는 어렵잖아요. 막 빨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니트 종류는 거의 다 뺐고 이제 맨투맨이라던가 이런 면, 레이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챙겼습니다. 캐나다 가는 분들이라면 서버 잡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서버 잡을 할 때 까만색으로 위아래 그리고 신발까지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까만색 위주로 저는 챙겼어요. 그리고 히트텍을 챙겼는데 외국에도 유니클로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캐나다가 한국보다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굳이 이게 집에 있다면 이것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핸드워머를 원래 겨울에도 좀 잘 써서 핸드워머랑 장갑도 챙겼고 푹신한 깔창 챙겼고 모자들 챙겼습니다. 그리고 러닝화랑 운동복도 따로 챙겼고 운동복은 제가 많이 챙기려고 하다가 룰루레몬이나 이런 거 운동복 좀 사고 싶었는데 외국이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바로 가는 캘거리가 알버타주인데 이 알버타주는 주세가 없고 소비세만 5%가 있어가지고 다른 주들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복도 한두 개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사면 좋은 거, 굳이 한국에서 안 들고 가도 좋을 것들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기장판이에요. 이 전기장판도 이제 한국에서 꼭 들고 가면 좋은 아이템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호주에서 전기장판을 샀었는데 크게 막 더 불편하다거나 뭐 사용하기가 별로거나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100불 언더로도 많이 팔아요. 다양한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커다란 부피의 전기장판으로 우리의 소중한 캐리어 무게를 이렇게 채우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발열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변압기를 써서 사용을 하는 게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두 번째, 밥솥.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는 가져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이 없기를 바라며 이것도 리스트에 넣어봤어요. 그리고 밥솥의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가면 쉐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쉐어가 한인 쉐어일 경우에는 대부분 밥솥이 다 구비되어 있고 겸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리대. 생리대는 위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런 이유로 저는 화장품도 굳이 많이 안 챙겨 갈 거예요. 근데 뭐 엄청 피부가 예민한 타입이라서 내가 쓰는 것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는 없긴 하겠지만 선박 같은 걸로 배송을 받으면 되니까 뭐 그런 대용량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마스크팩이나 좀 쓰고 싶었던 좋았던 화장품들 온라인 면세점으로 미리 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 소중한 캐리어 가방 무게에 더해지지도 않고 거기서 또 저렴하게 더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공눈물. 저는 이번에 일본 가서 샀었던 인공눈물이 있어서 요거 2개 챙기기는 했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코스트코에서도 살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니까 요것도 많이 챙겨갈 필요가 없고 치실도 캐나다의 다이소라는 달러라마에서 한국이랑 금액 차이 거의 안 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실도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캐나다 갈 때 제가 쓰는 백팩 2개랑 평소에 드는 가방 한두 개 이렇게 챙겨가지고 캐리어 2개를 가지고 갈 건데 캐리어 하나는 20kg 위탁으로 넣을 거 그리고 기내용으로 10kg 이렇게만 딱 챙길 거예요. 그래서 좀 가볍게 워홀 준비를 끝냈습니다. 워홀 가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기 여행 갈 때도 짐 쌀 때 이런 거 챙겨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럼 안녕.